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 질문을 주셔도 좋고 또 후보님께서 또뭐 당부 드릴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후보님과의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님께 질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좀 하지 아니요, 제가 이거는 실질적인 거라서 처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한 거라서 제가 운전 중에 출근하면서 여기 보니 카톡방에 우리 해미 투게더 포럼에 후원을 지금을 해야 되느냐 단일화 해야 되느냐 그 논쟁을 벌여가지고 탈퇴하고 부르고 하더라고요. 그 논쟁거리라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후원 빨리 하면 좋지. 그게 뭐 단일화 후 이후로 그거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좀 알려주세요. 우리 방에서 그냥 토론이 붙더라고요. 언제든지 후원하면 되지. 그 후원의 시기가 그럼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면 후보님만 말씀만 곤란하네. 아니요, 여기 선대본부에 누구 책임자가 아니는데 아니요. 뭐야 빨리 해줘. 저야 좋죠. 그치, 나도 단순으로 생각해. 제가 뭐 딴 말 하겠습니까? 나중에 해주세요. 그렇겠습니까? 빨리 해주세요. 그래요, 단순한 건데. 그래, 그 단순한 건데 그 논쟁이 붙더라고요. 그 논쟁 있어본 적 없고요. 목사님 앉으세요. 다른 분 질문 받으세요. 논쟁하면 안 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국의 교육계가 그렇고 또 서울시는 특히가 것이 전교조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와 있습니다. 시민이나 정했습니다. 국민들의 간단히. 반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아마 제가 알기로 조전혁 후보님도 국회 시절에 교육과 전교조 13층에 갔어요. 상당히 열려 있는데요. 심하게 고통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소위하고 상황이 전교조의 반항이 아마 심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이나 그 전교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규조가 요새 사실은 많이 제가 약해졌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공개할 때만 하더라도 정교조가 한 7만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공개한 후에 한 1년 반 사이에 정교조가 그냥 급속히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교조한테 뭐 저기 압박 편지만 보내기 뭐 이런 것들이 전국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한 2만 명 그 당시에 1년 반 만에 빠졌고요. 지금은 쭉쭉쭉 빠져가지고 3만 명, 4만 명 이하, 3만 명 간당간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정교조 말고 전국 교사 노조 연맹이라는 게 오히려 이제 더 커졌습니다. 자, 근데 정교조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뭐 여쭤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교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기가 정치적 신념은 뭐 잘못된 신념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지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걸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튼 짓 하는 교사가 있으면은 일벌백계 하겠다. 지금은 그런 교사들 있더라도 그냥 교육감이 눈 감아주고요. 오히려 장려하는 교육감들이 있습니다. 좌파 쪽에서는.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교실을 정치 이념 투쟁의 그 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제가 하여튼 교육계에서 바로 해출가 하겠다. 아마 제가 교육감 되면은 교조가 이렇게 기가 질려가지고요. 그런 거 하나 그래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 정보 공개를 또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내용들이 가르쳐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하고 그리고 아이들 대상으로 여론조사하고 그래서 다 공개를 하면은 그런 정치 이념 교육들 무서워서 못할 겁니다. 그걸 제도화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왜? 저는 여기 우리 박재영 교수님 관계로 얘기를 왔는데요.
사진이 이쪽에 살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살지는 않는데 저는 제가 지금 저 김기현 의원님도 의장님도 제가 잘 알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교육계가 정말 이 좌파들이 들어서 가지고 교육계가 굉장히 애들 교육 자체가 좌파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거를 바로 잡으려면 우파 쪽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꼭 얘기가 단일화를 해서 이 전에도 교육할 때 두 분이 단일화가 안 되는 바람에 조희연 씨한테 떨어졌거든요. 저는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번에는 우파 쪽에서 관계되신 분이 교육감을 하셔가지고 지금 경기도 인테이 교육감님 잘하고 있어요. 정말 전국의 저 전교조 때문에 교육 학생들 교육 자체가 다 좌편향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을 반대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 이런 쓸데없는 교육들을 시킨 게 전교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교조 굉장히 싫어합니다. 민주노총, 노조 저는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이걸 정말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교육 자체가 지금 잘못된 그 전교조 이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시고 제가 하나 그냥 이건 사람으로 그러는데 우리나라 제가 학교 다닐 때 말해도 6.25 노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6.25 노래가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런 걸 좀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6.25 노래가 저희 학교 다닐 때마다 이일이야 어찌 우리나 이거였습니다. 지금 6.25 노래 한번 보세요. 다 바뀌었습니다. 서로 이념전쟁으로 싸웠다고 이런 교육을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주시길 저는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념 전쟁이 교실에서 또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 이념 전쟁을 갖다 만든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교육 좌파들입니다. 플러스 대한민국의 좌파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응전을 갖다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응전하는 사람한테 네가 전쟁을 갖다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응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응전에 있어서 우리 승리의 도구는 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보면은 역사 교육도 그렇고요. 모든 하여튼 교육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갖다 은폐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 가짜 역사를 갖다 가르치고 가짜 세계관을 갖다 가르치고 가짜 사회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 철저히 제가 세곤해가지고 없애겠다. 우선 이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감이 되면서 교육청 인정도서라는 걸 갖다 만듭니다. 일종의 대안교과서입니다. 교육청의 대안교과서인데 지금 사실은 그 금인정교과서나 이런 이 교육부에서 나온 교과서들조차도 좌편향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청 인정도서는 더더욱 좌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노동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환경교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자체 책자를 갖다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거 보면은 가관이 아닙니다. 그거 내도록 하겠고요. 방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 부국의 역사, 그리고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이런 서사를 갖다 쓰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많은 영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좌파들은 이걸 운동사적으로만 역사를 갖다 해석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사람들 역사관에 따르면은 독재자들이 있고요. 거기에 한가는 민중혁명가들만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사람들만의 역사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문화선진국, 물론 경제선진국, 기술선진국, 그리고 이 스포츠 선진국이 되는 데는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건국의 영웅들, 부국의 영웅들, 경제계의 영웅들, 산업계의 영웅들, 문화계의 영웅들, K-팝의 영웅들, 영화계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웅들의 역사를 갖다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이렇게 치우친 역사를 갖다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과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역사학계 같은 이제 쥐어 잡으면서 미국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인디언들 갖다 전부 참혹하게 살해하고 그리고 외국의 자원들 갖다 뺏어 먹기 위해 가지고 저기 쳐들어가고 순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미국은 정말 잔혹한 제국주의다 이런 식으로 살았고요. 멕시코하고 전쟁을 해서 땅 다 따먹고 그래서 미국 굉장히 이 부도덕한 나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였습니다. 역시 미국은 저는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과서 문제를 갖다 지적을 하니까 미국은 민주공화 양당이 나서가지고 이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 갖다가 교육에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당파에 관계없이 교과서 바꾸자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교과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그 공교육에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 만들기, 또 하나는 능력 있는 개인 만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 있는 개인 만들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 만들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갖다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올바른 역사를 갖다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요구를 갖다는 자유민주주의 공화 시민 그리고 시장경제를 갖다 이해를 하는 그런 문화시민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만은 제가 타협없이 그 대한민국 국민 만들기에 제가 앞장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저도 우리 후보님께서 진짜 서울시 교육감이 돼서 정말 교육이 정상화되면은 제가 초중고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도 다 컸고 학부모 교육도 해야 되죠. 학부모 되기에도 저희들은 이미 지난 나이가 돼서 조부모를 위한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할매 교육도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너무 많으시네요. 후보님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예. 아까 저기 말씀 주실 때 정노영 교수가 출마의 팬이다, 광남팬이라고 말씀 딱 주셨는데 어제 조기숙 교수가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조기숙 교수한테 딱 깔끔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건지. 아니요, 뭐 따끔하게 말한다기보다는요. 조기숙 교수는 인천대학교 있을 때 저하고 이제 동료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조기숙 교수에 대해서 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많이 좀 나와주시라. 많이 나와주시라. 그래가지고 많이 나와서 좀 혼탁하게 해주시라. 정말 고맙다. 땡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좀 저기 단합하고 저쪽은 좀 저기 분열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 그랬는데 정말 이제 다시 그쪽으로 회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처럼 저기 말씀만 하셨는데 그 지난번 단일화를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책임을 안 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선거지 않습니까? 2020년 말이니까 1년 반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단일화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했는데 그때는 1년 반 전부터 준비가 됐고요. 그 당시 이주호 장관이 5명 유력한 후보들 모아놔놓고 시청학교 플라자 호텔에서 자기가 다 이 서명을 갖다 받은 게 이주호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룰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 40%, 서울 시민선거인단 60% 해가지고 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단일 후보가 그 당시까지는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갑자기 그러고 나서 박선영 의원도 출마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거 40일인가 남겨두고 이주호가 출마 선언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박선영 의원한테 우리
내 마음의 영원한 교육감은 박선영이다 그러면서 박선영 또 출마시킵니다. 우리 같이 다니라 하자고. 그 스토리 모르시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나니까 이주가 여론조사해 보니까 4등 5등 나오거든요. 이주는 나하고는 오랜 친구입니다. 좀 새가슴입니다. 겁이 나니까 지는 쑥 들어가 버려요. 출마 포기한 사람 갖다 출마 시켜놔놓고 지는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좌파 같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그 사람들 갖다가 정말 매장시켜버립니다. 근데 우파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 실패에 대해서 저도 후보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을 느끼지만은 사실 단일화가 지켜주지 못한 우리 우파 시민사회에 무력감도 있다. 앞으로는 우리 우파 시민사회가 좀 단결해가지고 단일화 했으면 그 단일 후보를 정말 똘똘 뭉쳐서 지켜줘야 돼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좀 섭섭한 게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보수신문조차도 등을 갖다 돌리더라고요. 네, 만약 좌파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경향, 한겨레 그리고 저기 오마이뉴스 이런 데에서 아주 그냥 저기 지글지글 밟아가지고요 얼굴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점은 좌파가 부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좀 우리 그 투게더 포럼부터라도 실력을 갖다 키워가지고 그런 배신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갑자기 마지막으로 한 분만 간단하게 예. 아까 말씀하신 건 그 대한민국 국민이 만드는 교육, 그게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공교육이 좀 제대로 자기매김을 해야 될 건데 학생 인권을 보장하다 보니까 공교육 결국에는 교권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권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학생 인권 조례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저는 반대했습니다. 12년 전에 반대했다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사실 좀 이 교육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다 둬야 됩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가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자기 자식들 대학 보내고 나면 난 교육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더라. 대학 보내고 났다고 끝이 아니더라. 라는 걸 갖다 저는 우리가 같이 공감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대들이 저는 사실 뭐 이런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은 우리 연금 지키기다. 네? 우리 부대들이 좋은 교육을 갖다 받아가지고 생산성을 갖다 유지해서 세금 많이 내면 저 연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육 엉망돼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 내는 애들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연금 그냥 받고 나고 늙어서 우리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교권하고 학생 인권이라는 거는 이게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보면요, 그 학생의 권리만 지나친 게 아니고 권리만 그냥 쭉 나열을 갖다 해놨습니다. 네, 원래 좌파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갖고 올 때 걔들이 전범으로 삼았던 게 뭔가 하면 미국의 학생 권리 의무 조례였습니다. 우리는 학생 인권 조례죠. 걔들은 학생 권리 의무 조례,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들도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리들을 다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무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들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고 그러다 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갖다가 가로막아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집회 시위를 할 때도 학생으로서 적합한
이 의상을 갖다 착용을 갖다 복장 착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집회 시위를 할 때 유인물을 갖다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 유인물은 반드시 사전에 교장 선생님의 허가를 뜯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집회하는데 이 유인물 교장 선생님한테 사전 허가 득하라 그러면 좌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전 검열하나 그러면서 난리를 갖다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원리라는 거는 안 가르쳐도 다 주장하잖아요. 반면에 의무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규칙을 갖다 지키고 그 룰을 갖다 따르고 이걸 계속 반복을 갖다 하면서 몸에 체화시키고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원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는 것은 정말 교육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어떤 놈은 이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고 떠들고 뭐 이럴 때 선생님 그 친구 갖다 훈육하려고 그러면은 인권 침해한다고 해야죠. 대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실 붕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충분히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이 권리 의무 존에로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권리만 주장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실이 붕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안 되고요. 수업 안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학생들의 권리 중에서 가장 지켜져야 될 중요한 권리가 뭐겠습니까? 우리 헌법이 요구하다는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다 갖고 있다. 이거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 교육받을 권리는 그냥 일반적인 권리가 아니고 우리 이 변호사 출신의 검사 출신 우리 의원님 저기 계시지만 이 교육 못 받으면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권리에 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는 우선하는 권리 아닙니까?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권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들 인권 지키신다고 제가 막 속된 말 한다 쓰면은 납죽되다가 정말 지켜줘야 될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뭐 하실 말씀 많으신 줄 압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라고 우리 의원님 반드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꼭 중요한 건데. 네. 저는 책임당원 협의회 박혜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자리는 우리 조전혁 후보를 위해서 지지선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아주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서 검증되고 준비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아까 한마디 하신 이야기,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조전혁이다 해서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26일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정말 우리 조전혁 후보가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한 표 한 표를 몰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이 자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전혁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한번. 예, 내가 조전혁이다. 내가 조전혁이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손오공 덜확 뿌리면 손오공이 확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 분신이 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머지는 우리가 얘기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도계대법의 회원이시자 이 선거 조직의 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리 이준철 본부장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협조사항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본부장 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여기 3층에 있는 이유는 우리 이렇게 회원님들이 조순영 후보를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뭘 도와드릴까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박강섭도 우리 윤영현님께서 여기 와 계시니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후보님이 다 말씀하셨고요. 또 했는데 결국은 여론조사 제일 중요한 게 여론조사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에 주위분들한테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여론조사를 또 전화를 받는 사람한테 갑니다. 항상. 그걸 끊어버리면 잘 알거든요. 받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오게 되십니다. 저도 선거를 한 3번 출마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받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 임명장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포터즈를 해가지고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애터미 방식인데요. 이 스톱 서포터즈를 많이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신 분이 또 보면 내가 했던 사람이 또 몇 명을 했는가까지 다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열전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한 그 은행에서 4자리만 넣으면 됩니다. 그것처럼 숫자로 4개만 넣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홍보 공보실에서 이제 블로그하고 이제 그 페북 그리고 인스타 여러 가지 또 조선혁 TV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내가 보고 그냥 끝이지 말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좁될 부활 아시죠? 좋아요, 댓글 달기, 구독, 알림 설정 요걸 해서 그 개인의 페북이라든지 그냥 공유하면 됩니다. 개인 페북이라든지 기타 본인의 단톡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SNS 상에 할 수 있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선거운동하고 전혀 위반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또 필요하신 분이면 직접 해주셔도 좋고 우리 박강섭 위원장님한테 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가회가 안 된 거는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차하고 다가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그 굳은 날씨에 지지선한다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준철 본부장께서는 참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